네, 오늘은 2강 에너지 치유의 원칙, 네, 공유를 다시 해야 되겠네요. 음, 네, 그 내용은 에너지가 우리가 이제 에너지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그 에너지 중에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음, 숫자로 이렇게 따지면 너무 어마어마하게 커서 그 모든 에너지 중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아주 극히 적어요. 그래서 치유의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인가, 왜 그런가, 그거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에너지 치유를 할 때에 기본적인 대원칙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서 좀 말을 잘못 해드린 게 있어요. 태양 에너지는 왜 중요하냐면은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태양 에너지예요. 태양 에너지는 태양 안에 있는 수소와 헬륨이 융합되는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릴 때 핵 분열 에너지라고 잘못 설명을 드렸어요. 핵 분열 에너지가 아니고 핵 융합 에너지예요. 핵 융합 에너지라는 게 뭐냐 하면은 수소 4개가 있어요. 수소 4개가 헬륨 하나로 바뀌는 과정에서 수소는 어떤 거냐 하면 안에 양성자가 하나 있고 바깥에 전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원자 중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것이 수소고 수소가 뭉쳐서 다른 원자가 된 거예요. 모든 물질의 근원이 사실은 수소예요. 근데 수소 4개가 뭉치면은 헬륨 하나가 되는데 이게 이제 엄청난 압력과 엄청난 온도가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죠. 그 인류가 기계적인 방법으로 이걸 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죠? 태양처럼 엄청난 압력과 에너지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수소 4개가 헬륨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거기서 그 남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 남는 에너지가 삐져나온 것이 빛이에요. 햇빛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가시광선이고, 그게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는 태양의 수소에서 나온 건데, 수소 안에 있는 핵에서 나온 건데, 핵 속에 있는 에너지가 나온 거죠. 아, 음, 그건 좀 수정해야 되는데, 제가 미리 말씀 못 드렸고요. 치유 에너지를 설명할 때에 우선 이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E는 MC 제곱은 다들 들어보셨죠?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어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할 때. 상대성 이론을 수식으로 이렇게 풀면은 큰 칠판에 막 한참을 써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복잡한데 우리는 그거 알 필요가 없고 우리가 수학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다만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 알아야 되겠죠.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건 되게 쉬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과학자들은 평생 자기가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엄청 복잡하게 설명하는데 결론은 간단한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우리는 결론만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몰라요. 평생 수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어떤 결론을 탁 내려놓으면, 아, 이게 옳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옳은지 안 옳은지 그 검증을 하려면은 수식을 다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 그렇게, 그러지 말고 그냥 믿기로 해요. E는 MC 제곱이다라는 걸 믿기로 해요. 굉장히 복잡한 이론이고,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하고 그래서 현대 문명이 이런 어떤 과학자들의 어, 그 지식에 의해서 이걸 가지고 현대 문명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무슨 뜻이냐면 E는 에너지란 뜻이에요. 에너지는 M은 질량이라는 얘기예요. 질량 그러면은 뭐 정확한 의미는 다른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게 몇 g인가 몇 킬로인가 이거예요. 몇 킬로인가.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보통 어떤 물건을 얘기할 때는 몇 g 몇 킬로 얘기하지만은 원자는
질량이 너무 작아서, 그러니까 크기가 너무 작아서 질량을 재기가 엄청 어렵죠. 그래서 킬로그램, 그램 이렇게 안 재고 일렉트론 볼트를 기준으로 해서 잰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어쨌든 M은 질량, 무게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C는 간단해요. C는 뭐냐면은 빛의 속도예요. 빛의 속도가 얼마예요? 1초에 30만 킬로미터예요. 1초에 30만 킬로미터면은 1초에 뚝딱 하는 사이에 빛이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그 정도 속도예요. 그래서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이다 하는 말은 에너지는 질량이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 질량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물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 그래서 물질은 에너지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거의 상식이거든요. 모든 뭐 중학교 때부터 다 알던 얘기인데 다만 이것을 실제로 그렇구나라고 실감 있게 생각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문제인 거예요. 모든 물질은 에너지예요. 에너지가 뭉친 게 물질이 된 거예요. 그럼 그 물질에서 에너지로 다시 이렇게 흩어낼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어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전자나 또는 쿼크나 이런 것들의 질량을 우리가 대충 봤던 거예요. 그런데 음, 이 물질이 에너지라는 말에서 진짜 핵심은 뭐냐면은 에너지가 무지하게 그러면 안 돼. 무지하게 뭉친 게 물질이에요. 원자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거를 실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수식을 일부러 이렇게 써봤어요. 1g 그러면은 기억나시죠? 1g이면은 물로 하면 1cc니까 이만큼이잖아요. 물 이만큼이나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뭐 1g 하면은 얼마 안 돼. 아주 조금이에요. 그것이 그것을 에너지로 환산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 어떤 에너지가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뭉쳐서 1g이 되는가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걸 환산을 해보면 이 공식에 따라서 E는 1g은 이걸 킬로미터로 바꿔야 되니까 0.001킬로미터고 C는 30만 킬로미터잖아요. 제곱이니까 30만 킬로미터 곱하기 30만 킬로미터 그러면은 90조라는 숫자가 나와요. 90조. 90조. 항상 이제 우리 공부할 때마다 맨날 조, 뭐 천조, 뭐 경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참 실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통장에 한 1조는 넣어놔 봐야 이게 조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어떡하지? 그래서 90조라는 게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데 이거는 단위가 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줄. 그러니까 이것을 일렉트론 볼트로 바꿔봐요. 일렉트론 볼트는 왜 우리가 이해하기 쉽냐 하면은 일렉트론 볼트는 빛 알갱이 하나가 갖고 있는 에너지 양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온도로 환산해 보면은 11,600도라고 했죠. 1 일렉트론 볼트는 온도로 환산 11,600도. 그럼 이것을 일렉트론 볼트로 환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5.618 곱하기 10의 32성 일렉트론 볼트가 돼요. 그럼 10의 32성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은 실감이 안 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1g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그 물질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뭉쳤는지를 실감이 안 나. 그래서 그것을 직접 이렇게 써봐야 돼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썼으니까 여러분이 써봐야 돼요. 10, 동그라미가 32개가 있어야 돼요. 동그라미가 32개 곱하기 5.618이에요. 그럼 이게 돼요? 읽을 수 있나요? 읽을 수 있나요? 읽을 수 없어. 이 일렉트론 볼트, 1g, 1g. 불과 1g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뭉쳤느냐. 근데 일렉트론 볼트는, 1 일렉트론 볼트는 우리가 이제 다른 거로는 짐작이 안 되니까 온도로 어느 정도의 온도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니까 1 일렉트론 볼트는 11,600도다. 그럼 여기다 또 11,600도를 곱해야 돼요.
여기에다가 11,600도를 곱한 그 정도의 에너지가 뭉친 것이 1g이에요. 1g. 겨우 1g. 그러면은 이거를 나중에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에너지가 뭉쳤을 때만 물질이 되는구나. 그럼 우리 몸을 생각해 봐요. 우리 몸은 100조 개의 세포가 있고, 60조 개의 세포 하나에는 100조 개의 원자가 있어요. 원자 하나에 그 에너지가 얼마나 많은지 이제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은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뭉쳐야 우리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명상하는 게 뭐냐면 나는 무엇일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나는 왜 사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죠. 그런 의문을 가지죠. 인류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 의문을 가지고 공부를 해왔어요. 그게 철학이고 과학이에요.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물질을 우리가 존재라고 하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물질을.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1g이라도 하더라도 이런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뭉친 것이 존재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래야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에너지가 엄청 뭉친 것이다. 그럼 그 에너지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가? 그 에너지는 어떻게 정신작용을 일으키는가? 이렇게 가야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에너지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읽을 수도 없는, 무지무지하게 많이 뭉친 것이 물질이다. 이게 이제 이 공식의 진짜 의미예요. 우리가 이 생각을 평소에 안 해서 그렇지 과학자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이걸 근거로 해서 모든 과학 문명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몸에서 모든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전자인데 전자는 어떤 에너지가 뭉친 거냐 하면 빛이 뭉친 거예요. 이건 과학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표현을 하자면은 빛이 51만 1000개가 뭉친 거예요. 빛 일렉트론 볼트로 따질 때 0.511 메가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51만 1000개 곱하기 11,600도 그게 빛의 에너지의 양이에요. 전자 하나가. 근데 그 전자가 모든 변화를 일으켜요. 우리 몸속에서.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전자가 동일하게 51만 1000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를 갖고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전자는 에너지가 가득 차 있고, 어떤 전자는 에너지가 좀 빠져 있어요. 그럼 에너지가 가득 차 있는, 너무너무 가득 차 있는 것도 있고, 평균적으로 가득 차 있는 것도 있고, 에너지가 빠진 것도 있고, 그래요. 이게 변화. 전자의 변화가 유일한 생명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것이 에너지 치료의 주 타겟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물질은 그렇다고 치고,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에너지인데, 에너지는 어떤 형태로 이 세상에 존재하냐 하면은, 에너지는 빛이나 열의 형태로 존재를 해요. 근데 빛이나 열의 형태로 존재할 때 어떤 모습이냐면은 이런 파동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이제 개념적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파동을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실제 모습은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E는 mc 제곱이잖아요. 근데 빛은 m이 제로예요. 질량이 제로예요. E는 mc 제곱인데 빛은 m이 제로예요. 그럼 빛은 에너지가 얼마예요? 제로예요. 그래서 빛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하면은 그 자체 가만히 있을 때 그 자체는 질량이 없지만은 빛은 요동친다 그랬죠. 그걸 우리가 진동한다 그러죠. 그게 진동수 또는 그것을 주파수라고 해요. 그래서 빛은 질량이 0인데 그 빛 에너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하면은 주파수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공식이 이래요. 아까는 E는 MC 제곱이었죠. 이거는 E는 한유라고 읽어요. 이 그리스 문자라서 그래요. 영어가 아니고. E는 한유 이렇게 읽어요. 이 하는 뭐냐 하면은 플랑크 상수라는 거예요. 이 플랑크 상수에 곱하기 뉴는 진동수 또는 주파수예요. 그러니까 빛의 에너지는 주파수에 비례한다. 이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테니까, 이 플랑크 상수가 뭔지 잠깐 설명하면은, 플랑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진동 하나 할 때마다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발생하는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뭐, 복잡하니까, 하는 뭐, 일정하다. 그러면 하나 일정하니까 주파수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달라지겠죠. 근데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1초에 한 번 요동하는 것을, 진동하는 것을 1Hz라고 해요. 1초에 두 번 진동하면 2Hz고, 세 번 진동하면 3Hz예요. 우리가 보통 쓰는 전기가 몇 Hz예요? 한국은 60Hz고 중국은 50Hz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그 전기가 50 내지 60Hz, 다시 말하면 1초에 50번 내지 60번 진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현대인은 옛날 사람하고 달라요. 옛날에 전기가 없던 시절에는 이런 주파수 영향을 안 받았죠. 근데 지금은 모든 것이 전기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50Hz 내지 60Hz 주파수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것을 치유의 에너지로 쓸 수가 있어요. 자, 주파수라는 게 있다. 근데 빛의 에너지는 이 주파수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주파수가 엄청 많으면 에너지가 크고, 주파수가 적으면 에너지가 작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뭘 찾아야 되냐면은, 어떤 에너지를 치유를 하는데 어떤 에너지를 쓰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선은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의 피부, 주파수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몸속으로 막 집어넣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피부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피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표피, 진피, 피하 조직, 근육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표피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죽은 세포예요. 우리 몸은 어떻게 몸을 보호하냐면은, 이제 진피층, 여기 진피층에서 이게 줄기세포가 있어요. 이 세포가 살아나가지고 계속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변해요.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냐면 죽어요. 어. 자기가 죽어서 표피층, 맨 위에 얇은 표피층을 형성하고, 그러니까 진피세포가 죽은 시체들이 가득 쌓여 있는 게 바로 우리 피부 맨 끝에 있는 이거예요. 이게 골고루 돼 있으면은 피부가 곱다고 하고, 이게 거칠거칠하면은 피부가 나쁘다고 얘기를 하죠. 자, 우선 그래서 이게 두께가 어떠냐? 진피층에서 표피층까지가 1.2mm에서 3mm밖에 안 돼요. 아주 얇아요. 아주 얇은데, 빛이, 우리가 태양빛을 이렇게 쏘이면은 빛이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만일에 어떤 강력한 에너지를 넣으면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우선 이걸 보세요. 피부 투과들을 보면은 이게 파란색이 햇빛이에요. 햇빛이 주파수가 낮은 데가 있고 주파수가 높은 데가 있어요. 근데 우선 주파수가 이제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이게 뭐냐면 가시광선이에요. 가시광선은 햇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시광선보다 조금 적은 게 있어요. 그걸 우리는 적외선이라고 해요. 가시광선보다 주파수가 조금 높은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자외선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적외선은 치료의 에너지로 쓰이죠? 자외선은 어떤 에너지로 쓰여요? 위해한 에너지, 위험한 에너지, 피부암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자외선은 특히 A, B, C로 나누는데, 이 B, C에 해당하는 것은 아주 위험해요. 그런데 피부로 들어오는 건 뭐냐 하면은, 적외선과 가시광선, 그 다음에 자외선 A는
피부에 이게 쉽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외선 B, C는 피부로 잘 못 들어와요. 다만 옷을 안 입고 맨살을 노출하면 그거는 피부로 들어와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고 사는 거고, 그러면 태양에서 들어오는 에너지, 똑같은 에너지인데 이것은 강한 에너지죠. 이거 말고도 엄청 강한 에너지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생각하냐면 어떤 에너지를 써야 안전하고도 효과적인 에너지가 되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햇빛보다도 더 강한 에너지를 일단 유해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어디까지 뚫고 들어가느냐. 겨우 여기밖에 못 뚫고 들어가요. 여기 진피층 몇 미리? 1미리 내지 2미리. 깊어봐야 3미리.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빛을 쏘여가지고 몸을 따뜻하게 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깊이는 못 들어간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적외선 치료를 하거나 또는 숯가마 같은 데서 그런 치료를 하는데 그것도 진피층 속으로 이 내부로는 못 들어가요. 이 속으로 들어가려면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여기가 불에 탈 정도로 그렇게 강한 에너지를 줘야 돼요. 자, 그럼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주파수가 높을수록 투과율이 낮아. 그러면은 주파수를 낮춰야 돼. 치유 에너지를 쓰려면은. 또 하나는 이 에너지가 너무 강하면은, 세포를 파괴를 해. 이 에너지가 강하지 않으면서도 피부에 깊이 침투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에너지들이 있는가 보면은 처음에 우선 우리가 늘상 바라보는 게 가시광선이에요. 가시광선이 햇빛이죠. 햇빛이 색이 있어요, 없어요? 햇빛이 투명하잖아요. 근데 프리즘에 이렇게 되면은 무지개 색이 나와요. 빨주노초 파남보 나오죠. 그러면은 가시광선은 그 햇빛 안에 여러 개의 주파수를 가진 빛이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으면은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시광선이 가지고 있는 주파수, 아까 이걸 기억하세요. E는 한유, 빛은 그 에너지 양을 주파수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빛 에너지는 어느 정도의 주파수, 다시 말해서 1초에 몇 번 진동하느냐, 진동수, 거기에 따라서 에너지가 결정되는데 햇빛의 주파수는 300, 400조, 400조에서 790조 사이에. 역시 통장에 조 단위로 몇 개 있어 봐야 돼요. 그래요. 이게 400조라는 게 얼마나, 이게 뭐냐면 1초에 몇 번 떨리느냐 이거예요. 1초에 400조 번 떨려요. 붉은색이 그렇다는 거야, 붉은색이. 푸른색은, 이 파란색은 1초에 790조 떨리는 거예요. 진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너지가 얼마나 강하겠어요? 에너지가 E는 한유, 주파수에 따라서 결정되니까. 그래서 이건 엄청 강한 에너지구나.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이 이 빛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자외선 차단제를 많이 쓰죠. 자외선은 몸에 안 좋다 그러는데 자외선은 주파수가 얼마나 되느냐? 750조에서 30경이에요. 천조가 넘어가. 그리고 30경이렇죠. 1초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병원에서 이렇게 엑스레이 검사할 때, CT 찍을 때 쓰는 X선이 있죠. X선은 이 계산이 안 돼서 그냥 숫자로 3 곱하기 10의 16승, 10, 동그라미가 16개.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엄청난 주파수. 이게 뭐냐면 1초에 몇 번 떨리느냐 이거예요. 1초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떨린다 이 말이에요. 그 후에 이제 X선을 넘어가면 감마선이라고 해요. 감마선은 2.42 곱하기 10의 28승인데 이거는 우리가 어디 쓰냐면은 중입자 치료기 그런 거 아시죠? 중입자 치료기 몸속에 이렇게 타겟을 해가지고 이걸 쏘면은 그 닿는 순간 세포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암이 있으면은 그 암을 타겟해갖고 쏘는 게 이 감마선이에요.
그러니까 감마선은 이제 이 이상 더 높은 거는 그냥 전부 감마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전부 다 치유의 에너지로 쓰기에는 부적합하죠. 그렇죠? 그럼 치유의 에너지는 여기서 찾아봐요. 지금 원적외선까지 3테라헤르츠라고 써 있죠. 테라라고 하는 것은 이거 우리 기억을 해 두세요. 킬로 그러면 천이에요. 1킬로 그러면 1000m죠. 1킬로 헤르츠 그러면 1000헤르츠란 뜻이에요. 메가는 100만이고 기가는 10조고 테라 그러면 아, 기가가 10억이고 테라 그러면 1조예요. 그래서 이게 3테라헤르츠. 원적외선이 최저 3테라헤르츠예요. 3테라헤르츠. 그럼 3조. 1초에 3조 번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너무 세. 그래 조금 내려가 봐요. 쭉 내려가서 이렇게 보면은 메가가 나오죠. 메가는 100만이잖아요. 100만도 너무 세.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면은 키로가 나와요. 30kHz가 나와요. 킬로면은 천이니까, 아, 300kHz가 나와요. 천이니까, 킬로는 천이니까 30만 헤르츠죠. 1초에 30만 번 들린다는 거예요. 이 정도가 우리가 쓰는 치유의 에너지의 한계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1초에 30만 번 진동하는 에너지. 그 에너지와 빛 에너지, 1초에 400조 번 떨리는 에너지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에너지, 주파수가 아주 작은, 물론 30만 헤르츠도 작은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은 에너지를 써야 안전해요. 이게 몸에 무리가 안 가는 거예요. 세포에 무리가 안 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30만 헤르츠에서 50만 헤르츠 사이의 에너지를 가지고 몸속에 넣는데, 자, 이게 에너지가 적으니까 들어가서 몸에 열을 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태양을 이렇게 쬐어도 이게 뭐 피부만 타지 속으로 안 들어가는데, 태양빛은 1초에 400조 번 떨리는 건데, 겨우 30만 번 떨리는 에너지를 가지고 되겠어요? 그런데 이걸로 몸에 열을 내는 게 그게 기술인 거예요. 그게 기술인 거예요. 우리 몸속에 에너지를 넣으려고, 에너지를 우리 몸속에 넣기 위해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오랫동안 공부를 해서 밝혀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일 처음 밝혀낸 사람이 호세 칼벳이라는 사람이에요. 호세 칼벳. 기억해 놓으면 좋겠어요. 스페인 사람이고, 호세 칼벳 박사가 실험하다가 뭘 알게 됐냐면은 44만 8천 헤르츠. 다시 말해서 448kHz의 주파수를 가지고 몸속에 넣어서 그것으로 열을 내서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로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제일 먼저 밝혀낸 사람이 오세 칼벳이라는 사람이고, 그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낸 게 이제 스페인에 있는 이게 인디바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인디바에서 만든 거는 진공관 방식이고 굉장히 좀 고장도 잘 나고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암 걸렸을 때 저 기계를 사려고 알아봤더니 우리나라에 저 기계가 없어가지고 중고인데 6천만 원 달라 그러더라고요. 6천만 원. 그래서 에이 그래? 그러면 뭐 내가 만들지 뭐. 그래가지고 800만 원짜리 새로 좋은 기계를 만들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서부터 발달해 나온 거예요. 중국에 이제 인디바라고 쳐보면 인디바 거를 이걸 카피해서 만든 기기가 많아요. 음, 이 인디바 기계를, 중국 기계는 어떤 식이냐면은, 제가 이제 기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중국 기계를 많이 사서 막 분해도 해보고 실험도 해봤는데, 여기는 부속이 하나하나씩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중국은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 부속을 전부 이만한 칩 안에 다 집어넣어요. 이 칩을 막 한꺼번에 수만 개, 수천 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정할 수가 없어. 고칠 수가 없어. 한번 만들어진 거.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암치료에 적합한 기계로 새로
구속도 바꾸고 수치도 바꾸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초로 해서 기계를 개발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에게 있어서 치유의 에너지는 강도를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은 주파수로 계산한다. 근데 그 주파수 중에서 치유의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거는 저주파는 3Hz에서 528Hz 사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일상 주파수, 우리가 늘 이 주파수의 영향을 받고 살잖아요. 지금 전기불 켜져 있는 것도 전부 50 내지 60Hz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휘 에너지로 쓸 수 있고, 고주파인 경우에는 태양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막 강한 에너지 그런 걸 쓰면 안 되고, 350kHz 내지는, 키로가 빠졌어요. 350kHz 내지는 500kHz 그 사이에서 어, 주파수로 이 주파수로 사용을 해야 된다. 누군가가 이걸 연구해서 개발을 했고 그동안 오랫동안 실험하고 적용해서 이게 이제 확정이 된 겁니다. 자, 어떤 치유의 에너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에너지는 엄청 다양해요. 엄청 다양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몸을 상하지 않으면서 몸에 치유를 할 수 있는 에너지는 이런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치료를 할 텐데 이 네 가지는 절대 잊어먹지 않아야 됩니다. 아, 박영란 선생님이 이 제가 드리는 PPT가 웨이보에 올라가 있습니까? 웨이보에 올리면은 다른 선생님들이 같이 다운받아서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금실 선생님이 자꾸 사진을 찍으셔서 그 불편하실 것 같아서 그냥 원본을 웨이보에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치유의 원칙입니다. 자,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 에너지 치유의 원칙은 어디에 있어요? 어느 책에서 나온 걸까요? 또는 누가 개발한 걸까요? 예, 제가 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치유법을 제가 만들었으니까. 자, 생명 변화의 주역은 생명 변화를 일으키는 일꾼은 전자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전자밖에 없어. 오로지 전자밖에 없어. 이 전자라고 하는 것은 빛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물질하고 빛을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에너지가 없는, 에너지가 그냥 다 소진된 그런 전자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에너지가 너무 가득 찬 전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몸은 항상 36.5도 이렇게 따뜻하죠. 그러면은 이 전자가 활동하지 않으면 이런 온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음, 대부분 현대인들은 몸이 차가워요. 한번 여러분 배에다가 손을 한번 대보세요. 배가 따뜻합니까? 배가 차갑습니까? 음, 배가 차갑죠? 대부분 다 그래요. 손은 따뜻합니까? 차갑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몸에는 뭐 열이 충분할 것 같은데 사실은 대부분 열이 부족해요. 대부분. 그러면은 그 열의 근원이 뭐냐? 에너지예요.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는 누가 품고 있느냐 하면은 전자가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에서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여러 가지 병이 생겨요. 조금 이따 보기로 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원자로 되어 있고 원자의 주위에는 전자밖에 없다. 전자밖에 없다. 생명의 변화는 전자밖에 없다. 그 전자의 에너지가 부족하냐, 넘치느냐, 이게 더 중요한데 대부분의 질병은 이 전자 에너지가 부족한 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전자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이 첫 번째.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전자의 개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상상하기도 싫어요. 너무 많죠. 근데 그 전자에다가 에너지를 많이 공급해 하면 피부도 좋아지고 모든 게 전자의 활동이라 그랬잖아요. 피부도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되고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잘 들리고 생각도 잘하고 감정도 늘 기분 좋고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에너지로 뭉쳐 있는 게 우리 몸이기 때문에 거기서 에너지가 부족해서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기능적인 문제, 우리의 의식의 문제 전부 다
전자가 얼마나 충분한 에너지를 갖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대원칙,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변화의 주체인 전자의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 이것이 첫 번째 원칙이에요. 두 번째, 오산은 뭐 여러분들 늘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대부분 에너지가 부족하다. 다시 말해서 한증이다 그러면 열을 넣어줘야 돼요. 대부분 어르신들은 보면은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계속 떨어지거든요. 에너지를 만드는 건 미토콘드리아잖아요. 그 미토콘드리아가 보통 50대부터 한 거의 절반 이상으로 그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한 70대다, 80대다 그러면은 기능이 거의 10%, 15%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에너지가 똑같은 밥을 먹어도 에너지가 부족하겠죠? 그럼 에너지가 부족하면 무슨 증이에요? 한증이에요. 대부분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특히 노인네들은 에너지를 많이 넣어줘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에 열증이 생겨요. 열증은 대부분 몸에서 스스로 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몸에서 열을 일으킬 때는 어떤 경우냐면 대개는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몸에서 전투가 벌어졌다는 얘기는 뭔가 사악한 나쁜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면역세포가 싸우기 위해서 대부분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와의 전투가 벌어졌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럼 그 열정은 사실은 없애면 안 되는 거예요. 몸에 열이 난다. 근데 몸이 펄펄 끓어. 뭐 39도, 40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해열제를 먹는 것보다는 물론 이제 기절할 정도로 막 열이 많이 난다 그러면 해열을 해야 돼요. 보다는 평소에는 열이 나면은 뇌가 다치지 않도록 뇌는 차갑게 해주고 물수건을 둘러서 뇌는 차갑게 해주고 그 다음에 몸은 열이 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더 좋아요. 근데 사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뽑아낸다는 개념보다는 이것을 이렇게 열을 퍼뜨리는 거예요. 순환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열을 급격하게 없애가지고 한증으로 만들면은 오히려 치료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몸에서 당연히 열을 내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격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하고 사하는 개념이 한증이냐 열증이냐 이걸 따져서 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 공부하면은 우리 이제 발생학이라고 세포 하나에서 어떻게 몸이 되어지는가 그 과정을 쭉 공부했잖아요. 몸 공부 하신 분들 계시죠? 세포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세포가 한 25조 개가 됐을 때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걸 봐야 돼요. 그걸 공부하다 보면은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면은, 아, 몸은 만들어질 때부터 관리자가 있구나. 어떤 신호를 주는 관리자가 있구나. 정식하라는 신호를 주기도 하고, 또 변화해서 너는 모양을 바꾸라 하는 그런 관리자가 되기도 하고, 관리자가 역할을 하고, 또는 어디로 이동해라 하는 그런 것도, 그런 명령도 관리자가 하는 거예요. 관리자가 어떤 신호를 보냈을 때만 몸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몸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관리자가 몸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엄마 뱃속에서 관리자가 몸을 만들었는데 태어나면 그 관리자는 무슨 일을 할까요? 태어났어. 처음에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관리자가 계속 신호를 보내. 근데 이제 우리가 태어나서 어른이 됐어. 그럼 그 관리자는 무슨 일을 할까요? 예, 건강하게. 몸이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계속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병은 어떻게 된 거예요? 첫 번째로 관리자가 관리한 능력이 떨어졌을 때 병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그럼 간의 상태를 보고를 하죠. 관리자한테 뭐가 보고하겠어요? 신경이나 신경 전달 물질이 보고를 해요. 그럼 대개는 척추에 있는 7분, 9번부터 11번, 거기에 있는 척수에서 관리를 해요. 그럼 보고를 하면, 문제가 생겼어. 여기 뭐, 염증이 너무 많아. 또는 뭐, 세포가 상했어. 그렇게 보고를 하면은 여기서 어떤 명령을 내려보내서 일꾼들을 동원해서 그걸 고쳐내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고 그 생긴 문제를 관리자가 수리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관리자가 문제가 생겼다. 관리자가 약해졌어. 능력이 떨어져. 또는 병이 들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장부의 병이 와요. 그래서 모든 질병은 관리자를 먼저 치료하는 게 대원칙이에요. 이것은 침법으로 따지면은 화타침법이 거기에 속해요. 화타침법이라고 아주 유명한 침법이 있어요. 그래서 치료할 때 관리자를 먼저 치료하고 그 다음에 증상을 치료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다리를 못 써요. 다리가 마비됐어요. 그럼 다리의 관리자가 어디예요? 허리죠. 허리의 요추에 있는, 요추 안에 있는 척수가 관리자예요. 그 신경 안에 관리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리에 문제가 생기면은 허리에 있는 척수를 먼저 치료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리를 치료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릎 그러면은 척수에 5번, 요추에 있는 5번 안에 있는 그 척수가 4번. 4번 안에 있는 그 척수가 무릎을 관리해요. 그죠? 무릎을 관리해요. 그러면은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첫 번째 4번 척수를 먼저 치료하고 그 다음에 무릎을 치료한다. 그런 뜻이에요. 오장육부, 팔, 다리 모든 것이 똑같은 원리예요. 관리자를 먼저 치료하고 그 다음에 증상을 치료한다. 네 번째, 에너지는 마음의 상태를 반영한다. 이거는 비밀이라서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너무 소중한 비밀이라서 너무너무 소중한 제가 저만 알고 있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만 얘기할게요. 어, 우리 몸의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뭐예요? 빛이잖아요. 이 빛이 있잖아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 빛이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 움직여요. 빛이 우리의 의식으로 움직여요. 이게 제가 그냥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뇌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명확하게 답이 나와요. 뇌가 어떤 세포마다 뇌가 명령을 하거든요. 명령할 때에 뇌에서 감정과 기억으로 의식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의식으로 이렇게 보내요. 모든 신경의 작용이나 신경 전달 물질은 일꾼일 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이 내 세포의 모든 상태를 어,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 하면은 내 몸은 내 생각으로 움직여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빛이, 우리 몸은 사실 빛덩어리, 빛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빛덩어리, 빛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빛이 뭉쳐서 우리 몸이 된 거잖아요. 그 몸은 내 생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치료를 할 때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내, 나한테 가득 찬 빛과 환자에게 가득 찬 빛이 있어요. 이 치료를 하다 보면은 내 마음의 상태, 내 의식의 상태가 직접 에너지에 반영이 돼요. 그 에너지를 타고 서로 흘러요. 그래서 치료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치료를 할 때. 아, 이 환자가 꼭 나았으면 좋겠어.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무의식 치료를 공부를 할 텐데, 의식보다는 무의식이 훨씬 중요해요. 무의식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각이 없어야 돼요. 의도도 없어야 돼요. 그냥 편안하게 호흡하고, 내 마음이 아주 안정된 상태로 해주면, 그걸로 좋게요. 그걸로 좋게. 그게 어떤 의도를 두거나 빨리 됐으면 좋겠어. 혹시 뭘 잘못한 게 없을까? 이 병의 원인이 뭘까?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편안한 상태로 상대방에게 에너지를 전달해주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에너지 치료를 할 때는 이 내 마음의 상태를 항상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네 가지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에너지의 첫 번째 원칙, 전자에 에너지를 공급한다.
지난 시간에 보셨죠? 햇빛을 누가 받아요? 햇빛을 누가 받냐면은 식물이 광합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받아요. 실제로 햇빛 알갱이 하나하나를 여기서 받아요. 받아가지고 어디에 담아요? 햇빛을 어디에 담아요? 빛은 어디에 담기냐면은 전자에 담기는 거예요. 전자는 빛 덩어리인 거예요. 전자에 담아요. 그럼 전자는 너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막 도망 다닐 거 아니에요. 확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탄소 6개를 가지고 전자를 묶어요. 그것을 탄수화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영양의 기본은 탄수화물이고, 그 탄수화물의 한 형태가 포도당이에요. 그 다음에, 이 탄수화물을 가지고 지방이 되는 거고, 탄수화물을 가지고 단백질을 만드는 거예요. 전부 다 여기서 출발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지방을 우리는 뭐 기름, 예를 들어서 식물성 기름이든 동물성 기름이든 기름을 먹는다. 기름은 따로 만들어진다. 그게 아니고 빛을 담은 탄수화물을 가지고 얘가 지방을 만드는 거예요. 식물도 지방을 만들고 식물도 단백질을 만들어요. 뭘로? 탄수화물로. 그럼 동물도 지방을 만들고 동물도 단백질을 만들어요. 뭘로? 탄수화물로 만들어요. 탄수화물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먹은 음식이 세포 속으로 들어와요. 어떻게? 입에서 꼭꼭 씹죠? 그러면은 꼭꼭 씹어도 그게 엄청 큰 물질이잖아요. 이게 침이 그걸 녹여요. 그 위산에서 막 깨끗하게 녹여요. 엄청 작게 부시는 거예요. 엄청 작게 분자 단위로. 그 다음에 소장에서 또 녹여가지고 그것을 흡수를 하면은 혈관을 통해서 들어와요. 혈관을 통해서 들어오면 각 세포로 들어가겠죠. 세포에서는 미토콘드리아에서 그걸 받아요. 그게 단백질이든 탄수화물이든 지방이든 똑같은 한 가지 물질로 바꿔요.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바꾸고 지방은 지방산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바꾸는데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갈 때는 아세틸코엔자임 A라고 하는 단일 성분으로 해갖고 들어가요. 미토콘드리아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해요. 뭐냐면은 우리 세포가 만일에 정식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뭐 소멸될 수밖에 없죠. 세포는 계속해서 정식하고 새롭게 정식하고 또 소멸되고 이렇게 해야만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잖아요. 세포가 하나가 두 개로 정식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세포가 하나에서 두 개가 되려면 세포 껍질, 세포막이라고 하죠. 그 안에 있는 DNA 64억 개, 64억 개가 128억 개가 돼야 되겠죠. 그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 이게 두 배로 늘어나야 정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모든 구조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핵산하고 아미노산인데 그것을 미토콘드리아가 우리가 먹는 음식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가.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는 또 두 번째 일을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생명 에너지를 얘가 만들어요. 이 생명 에너지는 원래 어디서 온 거예요? 햇빛에서 온 거죠. 식물이 그걸 흡수해서 전자에 담아서 탄수로 이렇게 묶은 거죠. 그게 들어오면 이렇게 분해돼 가지고 여기 들어온 전자, 이게 이제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있는 건데 여기 들어온 전자는 빛 에너지가 가득 찬 전자예요. 빛이 가득한 전자예요. 이 빛이 가득한 전자가 들어오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복잡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ATP라는 물질로 바뀌어요. 아데노신 3인산. 그럼 여기에 이 속에 있는 전자에 그 빛을 닦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음식을 통해서 들어온 전자 중에서 강한 빛 에너지를 뽑아가지고 여기에 ATP 갖고 있는 전자에 담아요. 그래서 이걸 갖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ATP를 꼭 기억하십시오. ATP가 부족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강의 대원칙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 하는 건데, 만일에 여기 들어온 전자가 빛이 다 소멸된 전자가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ATP가 제대로 만들어지겠어요? 안 만들어지겠어요?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빛이 가득한 전자가 담겨 있는 음식이어야 돼요. 그런데 빛이, 모양이 똑같으면 빛이 가득할 것 같은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것을 수확해갖고 집에 보관했다가 판매를 하면은 좋은 저장고로 들어가죠. 그럼 좋은 저장고에서 빼가지고 또 큰 대형 물류센터를 통해서 슈퍼마켓에 팔리잖아요. 그죠? 그 과정에서 빛이 다 빠져나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처음 수확해서 나온 그 식물이 갖고 있는 빛과 유통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사 먹는 그 에너지의 차이를 과학자들이 계산해 봤더니 50배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50배 차이. 그래서 우리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빛 에너지가 다 소멸된, 많이 소멸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많이 먹어도 별로 몸에 도움이 안 돼. 그 온갖 병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숲에 사는데 숲에서 살면은 땅이 있으니까 거기서 농사를 쬐끔 지어요. 농사를 텃밭 쬐끔 짓는데 거기서 가지도 심고 호박도 심고 고추도 심고 뭐 몇 그루만 심어 놓으면 1년 내내 먹어요. 너무 많아서 탈이에요. 깻잎도 심고 아침에 이제 나가서 이렇게 몇 개씩 따가지고 갖고 와서 씻어갖고 밥 먹을 때 같이 먹잖아요. 그러면은 무엇을 느끼냐면은 조금만 먹어도 정말 에너지가 가득 찬 걸 느껴요. 근데 만일에 제가 어딘가에 가가지고 며칠 동안 식당에서 계속 식사하잖아요. 그럼 에너지가 고갈 때 에너지가 없어. 맛도 없고 에너지가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뭐 평소에는 괜찮아요. 근데 만일에 깊은 병이 들었다.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에너지가 제일 중요한데 음식 에너지를 어떤 음식을 먹느냐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빛 에너지가 가득 차 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엄청 중요해요. 차차 얘기를 나누기로 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빛 에너지를 받아서 전자에 심어서 갖고 와가지고 미토콘드리아에서 그 빛을 꺼낸 거예요. 그 꺼낸 것을 어디에 담냐면 여기에 담아요. 여기. 이걸 이제 ATP라고 해요. 아데노신 3인산. 인산기가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 그어져 있는 게 전부 전자를 얘기해요. 그 이 인산기와 이 인산기 사이에 있는 전자에다가 담는 거예요. 그 이게 돌아다니다가 어디 필요하면 얘가 이게 뚝 떨어지면서 여기서 빛을 꺼내서 쓰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렇게 작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ATP라는 것이 어떻게 쓰이느냐? 이거 먼저 봐요. 모든 생명 활동에 이게 사용이 돼요.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은 ATP가 부족하면은 모든 생명 활동에 영향을 받아요. ATP가 부족하면 몸 움직이는 것도 문제가 돼요.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내 몸 안에는 심장도 움직이고 소화기관도 움직이고 간도 제 역할을 하고 막 모든 장기가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떤 역할을 하든 간에 ATP가 있어야 돼요. 전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인체의 모든 동작, 근육의 움직임, 장부의 움직임, 심지어 생각, 특히 여러분 우리가 생각, 뇌에서 쓰는 에너지가 우리 몸 전체에서 쓰는 에너지의 20%에 달해요. 그래서 생각한다는 게 에너지가 엄청 많이 써요. 뇌세포는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하나에 2,000개가 있어요. 2,000개. 세포 하나에. 특히나 이제 이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의식의 에너지를 쓸 때에 어떤 종류의 의식이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느냐. 감정이에요, 감정. 그래서 노하거나 슬퍼하거나 막 너무 기뻐하거나 할 때도 에너지를 엄청 많이 써요. 여러분 혹시 막 너무 좋아, 너무 기뻐해. 근데 30분 이상 막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왜 못하는지 아세요? 에너지가 부족해서 그래요. 여러분 혹시 너무 슬퍼서 통곡하고 울어봤어요? 저는 이제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막 우는데 한 10분만 울잖아요. 그럼 탈진해요. 탈진. 온몸의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요.
감정을 쓸 때, 우리 뇌에서 감정을 쓸 때 에너지를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전부 이거다, 다른 거 아니다, 이거다. 여기서 뭘 쓰냐면은 여기서 빛 에너지를 꺼내 쓰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우리 몸 모든 병에서 아주 불치의 병, 아주 난치의 병은 어디서 오냐면 DNA 문제예요. 유전자, 우리 몸의 유전자가 잘못됐을 때. 우리 몸의 유전자는 워낙 많기 때문에 항상 엄청 빨리 활동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오류가 생겨요. 그 오류가 생기고 그걸 수리하고 회복을 시키는 유전자가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수리 회복할 때 전부 ATP가 있어야 돼요. 만약 ATP가 없으면 유전자가 막 교란이 돼요. 풀리지 않아야 될 게 막 풀리고 꽉 잠겨져 있어야 되는데 안 잠기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전부 ATP. 그래서 암 환자들을 치료할 때에 우리가 제가 보니까 그래요. 어느 시점 돼서 이분이 음식을 못 먹어요. 공기를 끊는다 그러죠. 물론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음식을 못 먹기도 하고 의식적으로 이제 그만하자 이런 생각이 들으면 음식을 못 먹어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어떤 수를 쓰더라도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암 치료할 때, 특히 중환병을 치료할 때는 음식을 잘 먹는 게 엄청 중요해요. 네. 그다음 RNA 이거는 이제 어떤 생명 물질을 만들 때 RNA가 하는 거잖아요. RNA는 만들어졌다가 확 부러졌다가 만들어졌다가 분해됐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모든 과정에서도 ATP가 써요. 신경 전달 물질 전달되는 거, 호르몬, 소화액을 만드는 것 등 모든 생명 물질을 몸에서 세포가 만들어서 우리가 쓰는 거거든요. 그걸 약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약으로 우리 생명이 유지가 되는데 그것을 프로틴이라 한다 그랬죠. 단백질. 그 종류가 10만 가지가 넘어요. 10만 가지. 그걸 전부 세포에서 만드는데 만들 때 미토콘드리아가 만든 재료를 가지고 만들 때 ATP가 없으면 못 만들어요. 그래서 ATP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엄청 많이 필요해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한 세포당 약 1000개의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종류가 많아요. 근육세포에 1000개, 뭐 뇌세포에는 2000개, 난자 같은 경우는 20만 개나 있어요. 정자는 미토콘드리아 한 100, 150개 정도밖에 없어요. 아무튼 창피해요. 제가 남자로서. 자, 그런데 어, 1000개가 있는데 그 미토콘드리아 하나에는 그 ATP를 만드는 합성 효소가 5000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5000개의 합성 효소가 한 바퀴 돌 때마다 3개씩 ATP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1초에 얘가 몇 번 도냐면 400번을 돌아요. 그럼 1초에 효소 하나가 1200개를 만드는 거예요. 1초에 1200개를 만드는 효소가 5000개가 들어있는 그 미토콘드리아가 1000개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초에 1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1초에 세포 하나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ATP를 만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ATP가 몸 안에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평소에.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만들자마자 다 써요. 만들자마자. 그 얘기는 중요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몸에서 ATP가 부족하면, 다시 말해서 빛 에너지가 부족하면은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항상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당뇨가 걸렸다 그러고 뭐 비만이다 그러는데 당뇨와 비만의 문제는 이 에너지 문제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많이 먹는다고 당뇨 오는 거 절대 아니에요. 많이 먹는다고 살찌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하고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수많은 ATP가 그 필요한데 그 에너지의 근원이 빛이다. 빛이다. 근데 환자가 왔어요. 뭐 몸에 힘이 없어. 죽겠다고 힘들다 그러고 아프다 그래. 그럼 첫 번째 뭐예요? 이분의 지금 몸속에 ATP가 엄청 부족하구나. 이걸 먼저 알아차려야 돼. 그래서 전자에 에너지를 공급해야 된다. 전자는 그럼 어디 존재하냐면 모든 구성 물질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핵산의 모습이고 이건 아미노산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이 연결되어 있는 연결망은 전부 전자예요, 전자. 전자가 공유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모든 물질은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하나의 물질이 돼요. 자, 여러분, 손을 이렇게 마주쳐 보세요. 손을 맞춰갖고 힘을 꽉 주세요. 으악! 줬는데,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왜 안 붙을까요? 왜 안 붙냐면은, 아무리 힘을 줘도 이 손에 있는 세포에 있는 원자의 전자, 그때는 항상 전자잖아요. 이것도 전자. 이 전자와 전자끼리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아무리 눌러도 안 붙어요. 심지어 만일에 이걸 잘라가지고 이 손을 집어넣어도 안 붙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붙는 거는 뭐냐 하면은 전자를 이것처럼 이원자가 있고 이원자가 있어요. 그럼 이원자와 이원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전자를 서로 공유를 해요. 결혼하는 거예요. 이 전자 하나를 하고 이 전자를 서로 같이 공유를 해.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하면은 붙어요. 안 떨어져요. 그래서 만일에 이 손에 있는 전자와 이 손에 있는 전자가 서로 공유하면은 절대로 안 떨어져요. 완전히 붙는 거예요. 이 모든 물질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만일에 이 전자가 떨어져 나가거나, 누가 와서 뺏어가거나, 또는 전자가 힘이 없어서 없어지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질은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존재하고, 전자가 분리됨으로써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생命현상은 그래서 오직 전자가 붙고 떨어지는 데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ATP 에너지의 근원은 빛이에요. 빛을 가지고 ATP에 담는 거예요. 그 빛은 ATP라고 하는 분자의 전자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것은 어디서 오냐면은 태양에서 식물이 받아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음식을 통해서 그 에너지를 담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에서 그 빛을 꺼내요. 그 빛을 꺼내서 ATP에 있는 전자에 담아요. 이 모든 행동은 전자.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전자가 자기 위치를 잘 지키고 있으면 몸은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병이 들었다는 것은 전자가 에너지를 잃고 있거나 몸 전체 ATP가 부족하거나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 에너지를 몸 안에, 몸 바깥에 에너지를 줄 수 있고 몸 속에 에너지를 줄 수 있어요. 전자기력, 전기, 빛 같은 말이에요. 전부. 그래서 우리가 쓰는 모든 기기가 같은 원리예요. 다만 주파수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전자의 빛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제1원칙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간단하게 해서 차가우면은 보하고, 차가우면은 보충을 해주고, 몸에 열이 너무 넘치면은 빼준다. 자, 근데 이게 비밀이 하나 있어요. 36.5도예요. 우리 몸은 36.5도예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떤 상태냐면은 우주에 나가면 온도가 몇 도일까요? 우주에 나가면은 만일 태양빛이 안 쬐는 우주에 나가면은 온도가 마이너스 270도 정도 돼요. 마이너스 270도. 그것을, 음, 자, 그러면은 273도가 되면 모든 움직임이 멈추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70도와 36.5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우리 몸이 우주 전체를 봐서는 굉장히 뜨거운 거예요. 36.5도면 우리 굉장히 뜨거운 거예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우리 몸은 어떤 경우에도 36.5도를 유지하려고 엄청 애를 써요. 왜 그러냐? 36.5도에서 만일에 1도가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병이 시작돼요. 1도가 떨어지면은 소화 안 돼요. 배설 기능이 안 되고 신경이 제대로 작동 안 하고 알러지 증상도 막 생기고 알러지 증상이 생긴다는 것은 면역기가 교란되는 거예요. 1도 차이인데 겨우.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서 0.5도 더 내려가면 암세포가 막 빨리 증식을 해요. 거기서 1도가 더 내려가면은 네, 이제 죽음에 가까워져요. 33도,
33도가 되면은 이게 3.5도 정도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몸이 안 움직이고 의식이 이제 환각이 와요. 환각이 오고 몸이 더워. 그래서 산에서 얼어 죽는 사람들 보면은 음, 옷을 다 벗고 죽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환각 상태가 돼서 그래서 보통 1도만 해도 그렇단 말이에요. 2도 내지 3도 정도 몸에서 열이 떨어지면은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 체온이 높아져서 고열 때문에 고통받는 거는 많이 봤는데 몸에서 열이 떨어졌을 때 어떤 상태가 오는지는 잘 의식을 못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내부는 속보다 더 차가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배를 가끔 만져보시라고 그래요. 배를 가끔 만져보면은 내 몸이 그렇게 따뜻하지가 않아. 36.5도가 안 되면은 큰일 나. 왜 그러느냐? 왜 우리 몸은 36.5도에 꽉 맞추려고 하느냐? 우주 전체를 보면은 그게 굉장히 고열인데, 그렇게 해야만 생명이 유지되는 이유가 있어요. 모든 물질은 원자가 이렇게 서로 붙어 있는 상태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붙는 그 매개체가 전부 전자잖아요.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존재하는 거죠. 우리 몸속에 생명 물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각도예요, 각도. 이 분자가 어떤 각도로 어떻게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정상적인 생명 활동이 되느냐. 이게 만일에 제대로 안 붙고 풀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제대로 일을 못 해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는 유비퀴틴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이 각도가 틀어지면은 갔다가 막 다시 고치고 그렇게 하죠. 잘 고치다가 안 되면 다시 확 분해해버리고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36.5도에서 이게 정상적인 각도가 나와요. 여기서 온도가 조금만 떨어지면은 이게 정상적인 각도가 안 나와. 생명 물질이 작동을 안 해. 생명 물질이 작동을 안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이 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 36.5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보호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보호하는 것은 몸 에너지를 넣는 거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는 게 보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게 사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혹시 화장실에서 물 내려가는 거 보셨습니까? 물 내려갈 때 꼭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왜 그럴까요? 바깥에서 봐서 만약에 소용돌이 치는 물을 봐도 전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이것을 전향력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지구가 오른쪽으로 돌기 때문에 그래요. 지구가 오른쪽으로 확 돌잖아요. 지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돌까요? 지구 둘레가 4만 킬로고 4만 킬로가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이잖아요. 4만 나누기 24 하면은 얼마가 나와요? 대략 한 1770 정도 나와요. 시속 1770km로 도는 거예요. 이런 운전할 때 시속 1700km로 운전해 보신 분 있으세요? 이게 얼마나 빠른지 이해가 되시죠? 지구가 엄청나게 빨리 돌아요. 그래서 힘이 그렇게 작동해.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은 지구가 주는 힘을 더해주는 거예요. 가속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가 되고 반대로 하면은 그 방향 거꾸로 하니까 빠져나와요. 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느린 속도로 천천히 비교적 길게 하면은 보호가 되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보호법으로 하죠. 그 다음에 여러 군데로 안 나누고 여기 하고 또 떼어서 여기 하고 그런 식으로 부위를 나눠서 하면 그게 보호가 돼요. 이게 반대로 에너지를 뺀다. 그 사람의 에너지가 너무 뭉쳐서 너무 응축돼서 에너지를 빼야 될 때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거고, 그 다음 비교적 빨리 돌려요. 빨리. 짧은 시간. 그리고, 어, 전체를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넓은 부위를 같이 해줘요. 왜 그러냐면, 순환시키는 거예요. 순환시켜서 열을 분산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사법이 한토하라고 해요. 이걸 삼법이라고 해요. 한토하가 중의나 한의학의 아주 그 원칙이에요. 사법으로서 한은 땀을 낸다. 토는
토하게 한다. 하는 밑으로 뺀다. 설사를 일으키거나 이런 건데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자, 보법과 사법이 있다. 음,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하죠? 이거 중요한데. 여러분 다음 시간에 할까요? 예, 중요하니까 이거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할게요. 다음 시간에 우리 허리 공부하면서 하기로 합시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